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2분입니다. 이번에는 서점 편집자의 세심한 안목으로 고른 좋은 책 같이 읽어보는 시간이죠. 동네 책방. 오늘은 고요서사의 차경희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읽어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 안드레스 펠리페 솔라노라는 콜롬비아 작가의 살라리오 미니모라는 책입니다. 아, 단어가 참 낯설어요. 그렇죠. 작가 이름도 아마 네, 낯서실 텐데 맞아요. 제목도 이제 그대로 원어 발음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 뜻은 최저임금이라는 뜻의 스페인어고요. 이 책은 기자이자 작가인 한 남성이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최저임금 노동자로 6개월 동안 지냈던 경험을 기록한 건데요. 저는 사실 논픽션으로 생각하고 읽었는데 분류를 보니까 소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소설로? 네, 아마도 원래 이 작가가 좀 그런 류의 소설을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자신의 자전적 경험을 픽션화했다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편집 후기를 보니까 이 최저임금이라고 뜻을 그대로 직역해서 옮기면 이 작가의 콜롬비아에서의 체험 느낌을 전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원어 발음대로 제목을 삼았다고 합니다. 네, 원어는 뭐에 관한 책인지를 전혀 못 느끼게 뉘앙스만. 네. 살라리오 미니모. 네. 미니모가 아마 최저라는 그런 의미인가 네. 이런 네.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 자, 그런데 어떻게 작가가 어떤 계기로 네. 이렇게 최저임금을 받는 그런 노동자로서 6개월이나 지내게 된 걸까요? 네, 사실 이유는 꽤 단순합니다. 이 프리랜스 기자였기 때문에 잡지사에서 기획기사를 의뢰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왜 수락했을까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궁금했는데 2007년 당시에 작가가 30이 됐는데 계속해서 프리랜서 기자로 조금 평온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어떤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뭐 작가도 이 책에서 자신이 뚜렷한 목표나 이유가 있었다기보다는 삶의 변화를 위해 그러니까 그 변화가 어떤 모습일지는 작가 자신도 당시엔 몰랐지만 이 취재 제안을 받고 그 살고 있던 수도인 보고타를 떠나서 거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 메데인으로 가는데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6개월을 살고 난 이후의 삶은 자신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느낌을 받을 만큼의 강렬한 이제 경험을 한 거죠. 작가는 한 아동복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네. 6개월 동안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감춰야 하고 그렇죠. 네, 공장에서 벌 수 있는 돈으로만 생활해야 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이 원래 갖고 있던 돈이나 뭐 비상금 이런 물건들도 모두 두고 와야 하고 가장 비싼 생활 필수품 중인 여러 가지인 치약이나 칫솔 이런 것만 간소하게 챙겨 들고 아는 이 하나 없는 곳에서 이제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거 뭐 예전으로 치면은 뭐 위장 취업. 그렇죠. 경우는 달라도 네. 위장 취업인데 네. 경우는 다른 위장 취업. 네. 참 콜롬비아도 근데 원래 이 기자의 네.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콜롬비아도 그렇게 여유로운 국가는 아니잖아요. 잘 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 풍족하다고는 볼 수 없는 나라죠. 네. 거기는 최저임금이 어떨까요? 지금 이 책에서 밝히고 있는 2007년 당시 3월에는 그 한 달을 일하면은 48만 4,500페소 한화로 당시로 치면 약 25만 원이었다고 해요. 당시 한국에서는 주 40시간 기준 약 72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국에 비해 물가가 싸냐 물으면 그것도 아니고요. 물가는 안 싸요? 네. 지금도 참고로 이제 그 책의 후기에 적혀 있는데 지금은 이전에 비하면 2.3배 올라서 100만 페소 정도라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로 3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 책 살라리오 미니모에 나온 표현 중에 좀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는데 이 안드레스라는 작가 자신이 이제 한 달 집세, 교통비 등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월급에서 남은 돈을 보니까 12만 9,412페소 이거를 30일로 쪼개면 4,313페소인데 이 계산을 하면서 이제는 숫자를 대충 보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전에 좀 여유롭게 생활할 때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럴 수 있겠지만 생활비를 대략 헤아리고 씀씀이를 그 안에서 조절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메데인에서의 삶에서는 숫자를 마지막 단위까지 계산을 해야
교통비가 없어서 뭐 몇 페소가 모자라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산을 하면서 아이스크림, 맥주, 영화처럼 노동 외 시간에 세상 사람들 대다수가 너무 자연스럽게 자기의 삶의 일부로 여기는 걸 떠올리다가도 갈망을 하다가도 자신이 그나마 아이가 없는 독신에다가 신체가 건강하고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도 되는 현실을 떠올리고는 불평을 멈추기도 합니다. 네. 최저임금을 받으면서도 빚이 있는 것 아니고 가족 부양해야 될 거 아니고 네. 그것만 해도 괜찮다라는 네. 생각을 했다는 얘기인데 네, 네. 어쨌든 작가는 지금 6개월만 체험을 하는 그쵸. 거니까 예. 그 다른 노동자들의 삶을 옆에서 보면서 네. 속으로는 좀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시도를 했던 책이라는 거를 알고 이제 이 책을 읽기 시작할 때 좀 걱정이 된 부분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단순히 관찰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고 그렇죠. 약간 자의적인 판단을 하거나 자신의 입장대로 취하는 내용이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정치인들이 쪽방촌을 둘러본다거나 뭐 최저임금 기준 생활비로 뭐 며칠 살아보고 그거를 이제 기회사를 쓸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반면에 이 작가에 대해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신뢰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 작가가 이제 낯선 분들을 위해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전에 국내에서 한국에 삽니다. 그리고 열병의 나날들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는데 이 작가는 이제 공교롭게도 이 메데인에서의 체험을 끝낸 뒤에 2008년 한국에 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특이하게 한국에서 글을 쓰면서 이제 자신의 언어로 이제 글을 쓰지만 한국에서 살았던 체험들을 또 책으로 낸 거죠. 이력이 특이하네요, 진짜. 네. 그리고 작가는 이제 한국인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고 아하. 이태원 등지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의 경험을 한국에 삽니다라는 책으로 출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좀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시선으로 본 한국 사회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왜 흔히 상상되는 외국인 에세이. 그쵸. 김치에 대한 예. 어떤 반응이라던가 맞아요. 이색적인 장소에 대한 인상 비평이라던가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작가는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경험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이제 드러내주는데 이태원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집을 구할 때 있었던 일화를 얘기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한다거나 왜냐면 이제 오래된 지역이면서 어떤 가난과 특이한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공용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중국집에서 음식을 배달해 줄 때 그릇을 쓰는 걸 보고 그대로 수거하는 걸 보고 굉장히 친환경적이라는 생각을 한다던가 좀 허를 찌르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사소함에서 포착한 다름을 이야기하는데 글 쓰는 방식이 굉장히 좀 독특하군요. 네, 그게 뭔가 이렇게 억지로가 아니라 느낀 그대로를 자기가 그냥 솔직하게 덤덤하게 거기에 또 어떤 자조적인 유머나 낙관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작가의 관찰하는 방식에 대한 이제 기존 작품에서 느껴졌던 신뢰가 있어서 이 책을 읽게 됐는데 이 살라리오 미니모에서는 어떤 웃음기 같은 거는 아주 싹 빠져 있습니다. 유머나 낙관은 사라지고. 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거는 똑같지만 완전히 웃음기가 싹 사라져 있고 그래서 타인의 그 삶을 그냥 관찰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어쩌면 자신을 숨기고 어떤 역할을 입은 거잖아요. 그 역할을 입은 시점부터 시작해서 딱 6개월의 이야기를 굉장히 감명하게 전하는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살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건데 네.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일상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아침 6시 45분에 출근 카드를 찍어야 하고 한 번 지각을 했더니 관리인이 돌아가라고 이제 못 들어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굉장히 자기가 구걸하듯이 제발 들여보내달라고. 왜냐면 하루치의 생활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출근을 하면은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바로 일을 시작하는데 하루 10시간 동안 아동복을 세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1,400벌이 넘는 옷을 세서 자기가 그런 숫자를 기록한 적도 있고 이게 끝나면은 상자를 나르고 다시 퇴근 카드를 찍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행히 이제 집에서 식사를 제공해주는 곳에서 살게 되어서 저녁을 먹고 잠드는 일상인데 다행히 새를 들어 사는 집의 가족이 이 작가를 처음부터 환대를 해줘서 굉장히 끈끈한 사이가 되고 작가도 이들에게만은 자신의 정체를 이제 솔직하게 말하면서 그런 정체성의 혼란 같은 거를 좀 달래는 거죠. 하지만 공장에서는 동료들이 맥주 한 잔을 이따가 하자고 해도 거짓말을 계속하기 어려우니까 속이는 기분에
그런 제안을 거절해야 하고 사실 기사를 생각하면 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그게 너무나 불편한 상황이라서 자신은 그저 쉬는 시간에 잠시 그들과 함께 있는 것 정도로만 어떤 것들을 제안을 하고 그리고 사실상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수도로 돌아가서 여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과연 그들의 이야기를 써도 되는 것인지 내적 갈등을 굉장히 또 솔직하게 드러내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인상적인 이제 말이 나오는데 어느 날 심지어는 월급이 이제 지불이 미뤄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공장에서 왜 창업주가 남긴 막 명언 같은 거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 노동만이 파산에 얽매이지 않는 유일한 자본이다라는 말이 이제 늘상 보던 말인데 그날따라 그게 다르게 다가오는 거죠. 사실 맞는 말로 읽을 수도 있잖아요. 노동하면 파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메데인 사람들에게 노동은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일이라는 상황에 놓이면서 참 모순이네요. 네, 월급을 못 받으면 내일 출근을 못 하는데 교통비가 없으니까 그 한 시간 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는 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굳이 이 경험에 더하지 않아도 그냥 상황을 전달하면서 이 말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떤 허상으로 다가올지를 그 막막함을 굉장히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메데인이라는 지역을 잘 몰라가지고 그 노동을 하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 네. 사실 이 책에서는 메데인에 대한 설명이 막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이야기들이 들어가는데 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작가는 좀 생활하는 반경은 돈이 없으니까 제한적이지만 메데인이 소도시는 아니고 콜롬비아 최대의 공업도시라고 해요. 근데 이제 기후가 나쁘지 않아서 생활하기에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 이 책에서 굉장히 좀 생생한 충격이었던 거는 치안이 굉장히 안 좋은 지역인데 메데인이 사실 10년 전만 해도 갱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6시 이후 통금이 존재하기도 했었고 갱단의 지배 때문에 나가면 안 되는군요. 네, 그리고 안드레스가 이제 그 집의 딸과 친해져서 외출을 하는데 그 딸이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여기선 어떤 총격전이 있었고 여기선 어떤 시신이 발견이 됐고 그런 말을 일상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길에서 이제는 힘을 잃은 어떤 갱의 이제 보스를 만나는 장면도 나오는데 굉장히 그런 게 가난과 함께 이곳이 얼마나 불안한 지역인지에 대한 게 작가도 정보가 없다가 그거를 마주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렇군요. 그래서 메데인에서 먹고 사는 법은 2가지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형님들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여전히 위험천만한 일들을 하거나 뭐 약을 팔거나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아니면 성실한 최저임금 노동자로 살면서 경제적으로는 불안해도 목숨을 걸 일은 없게끔 삶을 꾸려가는 방식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굉장히 좀 힘들고 빡빡한 삶이네요. 네,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을 택하고 목숨을 유지하는 삶. 저희가 이 시간 동안 다 얘기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이 책의 서문이나 역자후기를 봐도 그렇고 사실 콜롬비아의 이야기지만 우리 사회의 모습과 닮아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물가는 올라가고 최저임금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데 과연 이게 우리의 미래가 아닐까? 혹은 현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 당장 나의 이야기는 아니어도 분명히 존재하는 삶에 대해 우리가 모르고 살아도 괜찮은 건지 작가의 눈으로 이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책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네요. 살라리오 미니모 최저임금이라는 제목의 책 안드레스 펠리페 솔라노 작가의 책 같이 읽어봤습니다. 오늘 고요서사 차경희 대표와 함께 동네 책방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유실의 뉴스 브런치 목요일 순서도 이제 같이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저희 Where is the Love 끝곡으로 들어보죠. 블랙 아이드 피스의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 think the whole world's addicted to the drama, only attracted to things that'll bring the trauma.